반갑습니다. 오늘은 생생한 미국 현장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바로 미국에 계시는 JP님께서 직접 촬영하셔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동네에 오픈한 테슬라 서비스 센터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시승 같은 경우는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이버 트럭 때문에 많은 인파가 모이다 보니 경찰이 통제까지 하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픽업 트럭을 타고 와서 사이버 트럭을 구경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셔서 실제 픽업 트럭을 타시는 분들이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처럼 흥분하는 모습, 이거 자체가 사이버 트럭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정비센터 내부까지 촬영을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비센터를 구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자동차 제조사에서 새로운 신규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고 정비센터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이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결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기현상에 가까운 일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다음 내용은 배드마우스님께서 X에 게시해 준 내용인데, 이제 실제 모터와 관련된 마케팅 부서에서 현업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에는 조그마한 모터가 100개에서 200개가 들어가는데, 이런 모터를 판매할 때 단순하게 모터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제어하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드마우스님께서 테슬라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얘만 특별하게, 다른 모든 회사들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함께 구매하는데 테슬라는 하드웨어만 구매하고 소프트웨어는 직접 만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테슬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 어떤 회사도 가지지 못한 역량임을 확실하게 아시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또 나온 무려 고위 임원 5명과 함께 진행된 샌디 몰로님의 인터뷰에서도 이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요즘 샌디 몰로님이 거의 폭주 기관차가 되셨는데, 일론 머스크 인터뷰 이후로 매일마다 엄청 굵직굵직한 영상들을 엄청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 이번에 나온 고위 임원 5명과 진행한 인터뷰 같은 경우는 1시간짜리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전부 다 볼 수는 없고,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역량과 관련된 부분만 잠깐 살펴보고, 또 이후에 멤버십 방송을 통해서 이 전체 인터뷰를 한영 자막으로 함께 볼 계획입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은 그 내용은 내일 방송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인터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You know what? I'd like to start with you because Pete, you have the thing that I know the least about, and I have to ask a question that I'm sure will be controversial. Why is it that you're not selling your software to all the other jamokes that are out there that have got 210 little boxes that each have their own software created by somebody else, and then they try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Have you ever considered, or is anything in the works to consider maybe just selling Tesla's complete software package?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모터의 소프트웨어인데,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수없이 많은 하드웨어 중에서 이렇게 각자 자신만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부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걸 그냥 납품받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많고 이걸 싸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테슬라는 직접 다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없고,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기도 하며 다양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기존의 레거시 오토메이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 역량을 테슬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통합 소프트웨어를 그냥 팔아주면 안 되는가, 여기 시장이 존재하는데 왜 팔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Instead of having these guys kind of like to do workarounds. All the OEMs and tier one suppliers. Yeah. Yeah, I would say that hasn't really been a focus for us. Like we've been super focused on integrating as much functionality as possible with software and also with all of the hardware that we've brought in-house at Tesla. And we really feel like that integration is creates so many capabilities that allow us to deliver the product that we have right now.
이게 또 아주 과간입니다. 테슬라도 이걸 팔면은 인기가 많다, 혹은 큰 시장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관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더 발달시킬 게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바쁜데 이걸 외부 기업에 팔 만한 시간이 없다.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격차가 초격차로 발생을 한 거고 지금 또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기존에는 여러 부품 파는 회사들을 잘 찾아서 연결해서 이 서플라이 망을 관리하는 게 기존 내연 기관차 제조사의 핵심 역량이었다면 테슬라는 아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격차가 발생을 한 것이고 그 격차를 더 키워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사실 한 것입니다. And so it's not really any one thing. It's not like, oh, well, because we did the software for this part, that's what makes the car great. It's really because we've been able to take a look at the whole system and say, like, how are we going to make all of these pieces work together rather than letting them fight with each other the way they normally do in like a traditional automotive It's a ecosystem. tight integration, right? Like it'd be hard to just peel the software off anyway. That's right. It's really tightly coupled to the Yeah. hardware design. I will say, though, we also have been like increasingly focused on enabling an ecosystem of software developers, like Yeah. third-party mobile app developers. We just released an API that allows third-party mobile app developers to develop mobile apps against. 이 소식도 나온 지 조금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테슬라 자체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제공해주며 점점 더 소프트웨어 회사와 같은 모습을 갖춰나가고 그 밑바탕을 벌써부터 깔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Maybe our that, servers that, and that, that vehicles. might be the answer then. Maybe what you could do is work with the supply communities and somehow the OEMs could figure it out. 샌디 몰로 씨를 보시면은 다른 회사들을 제발 좀 도와달라라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하고 계시죠. 본인이 몸을 담고 있는 산업이니까. 그리고 정말 재미난 점인데 이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샌디 몰로 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로부터 스폰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스폰서를 받긴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느냐? Remarkable, and I'm very, very happy that Ford is sponsoring us. 포드한테 스폰서를 받고 이런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이후에는 또 포드 광고 영상도 나오죠. 오히려 경쟁사에서 스폰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제발 다른 기업에게도 이걸 공유해 달라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그 밖에 사이버트럭과 관련된 추가 내용을 보게 되면은 7,500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말이 할인이고 IRA 보조금이죠. 그리고 이 보조금을 받는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 사이버 비스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사이버 비스트가 아니라 RWD인데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500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가 8만 불 이하라는 조건이 붙는데 사이버 비스트는 이 조건을 넘어가기 때문에 미래에 나오게 되는 RWD 모델을 좀 잘못 표현해서 올려놓은 자료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운데이션 버전을 초기 예약자 분들에게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인기가 상당합니다. 특히나 트라이모터에 해당하는 사이버비스트 같은 경우 가격이 상당히 높죠. 원래부터 높은 10만 불이었는데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2만 불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FSD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세금만 10,000불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3만 5천 불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모델인데 사이버비스트 포함 AWD 초대장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이 분들 중에서 소이어님께 연락을 한 분이 약 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200명 중에서 60%의 사람들이 구매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소이어님께서 정보를 공개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트럭이 비싸니 어쩌니 언론에서는 난리를 치지만 정말 인기가 많다라는 것도 볼 수 있죠. 특히 초기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고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도 이번 아니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가격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시장 자체도 존재하고 그 시장에서 초기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재판매 금지 조항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한번 확인되었다가 일시적으로 삭제가 되었었는데 미래에 다시 추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그때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트럭을 특히 초반에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는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이걸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판매할 때 금지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포드를 보면은 또 재미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 트럭인 F-150 라이트닝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사이버 트럭 발표를 하고 또 판매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역시 왜 생산을 줄이느냐에 대한 이유인데 포드가 F-150 생산량을 줄인다라고 하면서 이유로 밝힌 내용이 수요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재미나게도 우리는 전기차의 수요 자체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여러 번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포드는 수요가 없어서 생산을 줄인다라고 할까? 전 이걸 보면은 전총조가 자꾸 여러 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어이없는 거짓말이지만 어이없는 사기지만 여기에 속는 사람은 분명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어이없는 사기를 무한정 계속해서 칠 수는 없죠.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고 또 전총조가 사기를 아무리 잘 쳐도 생물학적으로 상대방을 임신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수요가 없다고 거짓말을 아무리 잘 쳐도 이렇게 자료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또 다른 기업에서 잘 팔리는 걸 보게 된다면 그 이유가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가 생산량을 줄이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지만 이 시장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제품이 있어야 되고 이 매력적인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대량 생산하면서 원가는 낮추어서 고객들에게 어필링 되는 가격을 제시하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량 생산 자체도 힘든 것도 있지만 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판매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나는 가격에 판매할 만큼의 원가 절감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 중에 전기차 판매 비율을 아직까지 크게 올리지 못한 기업들, 이 밑에 붙어 있는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기차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여러 가지 허황된 이야기를 만들고 완전 새로운 이미지를 덮으려고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는 결국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총조급 사기가 통할 수가 없는 시간이 지금 또 사실 왔고 관심 많은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이제 모든 대중들이 다 볼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밑바닥에 붙어 있는 회사들, 전기차 판매 비율이 아주 낮은 회사들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 또 호황된 약속들, 딜레이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포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기차로의 전환에 진심인 회사인데 포드마저도 이런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에서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하면서 전기차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또 그 밖에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리어 캐스팅 같은 경우는 9,000톤 기가 프레스를 사용하지만 앞쪽에 프론트 캐스팅에는 6,000톤 프레스를 활용을 한다라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이 되었고 또 6,000톤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역시 생산량에서 조금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똑같은 일을 할 때 더 작은 조금 더 비용이 낮고 크기가 작은 기기를 활용한다면 효율성이 더 올라가기 때문이죠. 또 이와 관련된 내용도 앞서 잠깐 살펴보았던 샌디 몰로 씨와 테슬라 5명의 고위 임원의 인터뷰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FSD가 빠르면은 이달 말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루머를 테슬라 찬님께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루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전해 주셨는데 이달 말에 시작이 된다면은 정말 큰 소식이 되는 것이고 꼭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다양한 중국 정부의 방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중국에서 FSD는 곧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밖에 유럽과 중국 판매량도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11월 달 올해 유럽에서 테슬라 판매량입니다. 그 어떤 해보다 상당히 좋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 이 자료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12월 달에 아주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하면은 중국에서 수출하는 물량이고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모델 3 하이랜드입니다. 이 모델 3 하이랜드도 각 월마다 중국 내부에 판매한 양, 그 다음에 수출한 양을 함께 볼 수 있는 자료를 롤랜드님께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수출 물량이 9월, 10월 상당히 많았고 11월에 수출 물량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조금 줄었던 하이랜드의 수출 물량이 중국 내부에서 판매량 증가로 사실상 모델 3 하이랜드 판매량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이 트렌드가 계속된다면은 중국 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의 모델 3 하이랜드 판매 기록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 밖에 포르쉐에서 신규 전기차에 HUD 기능을 탑재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고 최근에는 이 HUD만 따로 판매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도 충분히 FSD 오토파일럿 기능과 HUD를 함께 통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테슬라의 인터페이스 자체도 상당히 편하지만 사람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스크린에 시선이 가는 것보다는 아예 앞유리에 이렇게 HUD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테슬라도 이 기능을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북유럽에서 진행 중인 파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 이거 자체도 또 전청조가 생각나는 이야기인데 IG 메탈이 사실 테슬라 노조가 아니죠. 테슬라 노조가 아닌데 테슬라에 대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 게 북유럽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내 회사도 아닌데 왜 파업을 하냐. 자기 회사면은 파업을 해서 뭐 임금 협상이라도 하지만은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 있는 IG 메탈에도 우리 파업에 좀 힘을 실어달라, 동참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똑같은 IG 메탈이라는 노조인데 그거는 불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노조인데 그 이유는 아니 내 회사가 아닌데 다른 회사에 무슨 파업을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도 국가에 따라서 논리가 이상하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고 이 북유럽의 파업이 그 실체가 사실 없는 파업이기 때문에 조기 종료될 수밖에 없음을 혹은 나중에 법적으로 테슬라가 이길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